외의 재산이라 밑줄 그러면서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그 밑줄 원칙 내모. 돈이 아니라면 그냥 뭡니까?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거지. 다만 도서관기 별표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는 밑줄 끊어. 네, 재산을 돌려주기가 안 될 때는 무상 내보세요. 교회는 돈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밑줄. 또한 도서관기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해도 밑줄 끊어. 예, 재산 돈 말고 재산 자체를 그대로 반환이 가능해도 유류분권자 밑줄, 즉 자식들, 상속자들과 무상취득자 밑줄, 교회가 합의 밑줄에 의해서 돈으로 반환될 수야 있다. 10번에 2번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에게 일부만 유류분권입니까? 유류분권이 뭐였어요? 유류분이 보장되는 범위는 보세요. 유류분은요 내가 받아야 될 뭐야? 15억에 대한 권한 권리가 유류분인데 아버지가 만약 이 두 개를 다 기부했다세요. 그럼 나는 뭐야? 유류분 부족이 뭐야? 15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에게 일부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유류분 부족의 전체가 또 뭐야? 내가 받아야 될 수야 있는 거란 말이야. 2번 9시고 38%. 자 11번 무상 처분된 재산이 한 개당 전부 반환이 잘 모르겠습니다. 물음표 2번. 자 그다음 반환할 때 유류분 부족액이 크면 클수록 무상취득자의 지분 이야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좀 더 있다가 3번 지분 안 나왔죠? 넘어가 4번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 무상취득자는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다. 왜? 이 답안을 보세요. 다달라 아래쪽에. 그러니까 합의에 의해서 돈으로 반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돈으로 반환하라고 안 해서 무조건 뭡니까? 돈으로 반환할 수 있는 것은 뭐야? 아니니까 물건으로 반환할 수야 있다. 예, 4번. 이거 어렵죠? 그 다음에 5번. 자, 소유권 안 나왔죠? 자, 이 라에 다 있습니다. 라가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네모, 물건지라는 밑줄. 아니, 건물이라면 건물. 유류분 반환 네모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무상 취득자, 자, 교회가 끊고 반환해야 할 그 상속자의 유류분 부족액이 자, 토로 내보세요.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이거 맞죠? 이 무상 처분된 건물이 얼마예요? 10억이지. 내가 받아야 될 유류분 부족액은 얼마예요? 얼마야? 5억이지. 그럼 이게 더 크잖아 이거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적다면 유류분권자 네모는 건물의 가치에 상당하는 이때 상당한 말은 해당하는 겁니다. 건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상당하는 금액에서 자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 밑줄 만큼 뭐야? 반환받을 수 뭐야? 있다. 아버지가 넘겨준 건물이 교회 중에 10억짜리인데 내가 부족액이 5억이다. 그 뭐야? 5억을 넘겨받을 수 뭐야? 있다. 이로 인해서 하나의 물건, 즉 건물에 대한 소유권 밑줄이 여러 명으로 나누어집니다. 왜요? 지분으로 쪼개지니까. 이 건물이 10억이야. 교회가 가지고 있어. 내가 유류분 부족에 달랬어. 그럼 여기에
50%는 누구 소유? 뭐? 교회. 나머지 50%는 누구 소유? 자식들 소유. 이렇게 지분이 뭐야? 나눠지게 됩니다. 자, 11번 1번.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 만약에 건물이 한 개이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 전부를 반환받습니까? 아니죠. 그 해당한 만큼 지분으로 받든지 아니면 돈으로 뭐 계산해서 받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1번 아웃시. 2번 무상 처분된 물건이 반환될 때 유류분 부족액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뭡니까? 교회의 지분은 더 뭐야? 작아지지. 5단 16%. 3번 교회가 무상채무 건물을 돌려줄 수 없게 되면 유류분 부족액을 무엇으로? 지분으로 반환해야 한다. 자, 우리 라달라 보시면 어디있지? 다달에 있나? 다에 반환이 뭐야? 불가능할 때는 다에 밑에 셋째 줄 무상치는 돈으로 뭐야? 반환해야 한다. 땡. 맞죠? 5번 무상 처분된 물건의 일부가 반환되면 무상 취득자 즉 교회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갖는다. 아니 무상 처분된 한번 건물의 일부가 반환이 되면 교회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져요? 이상하죠? 더 이상한 거. 그럼 유류분권자 자식들은 유류분 부족인 만큼의 돈을 받게 된다. 자, 라달락의 아래쪽 보면 뭡니까? 지분을 받게 되겠죠. 네. 자, 잘 모르면 들어볼게. 자, 마달락 무상 처분된 맞잖아요. 11번에 4번은 무상 처분된 물건의 일부가 반환되면 자, 라달락에 보면 라달락 셋째 줄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으면 유류분권자는 가치에 해당할 만큼 반환받을 수 있다. 이야기 나와 있고 또 일부가 반환되는 게 다 달락이 있었어요. 일부가 반환되는 거. 자, 다달락 가운데 보면 원래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되는 것이 원래 원칙이다. 맞지? 물건을 돌려주는 게 원칙이죠. 그럼 무상 취득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갖습니까? 아니죠. 돌려주니까 소유권이 가는 게 아니죠. 네. 또 그 다음에 무상 처분된 물건의 일부가 반환되면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유류분권자가 가지죠. 자, 들어볼게. 말하라.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이제 끊으세요. 이제 물건의 가격이 바뀌었을 때입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비춘 그럼 언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을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건물 넘겨줄 때만 해도 건물이 2억이었는데 한 30년째 때 건물이 막 10억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2억일 때를 진짜 계산할 때 10억일 때를 해야 되냐, 그게 애매하다는 겁니다.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네모처럼 상속을 시작할 당시의 시가 네모 기준 네모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그때요. 다만 그렇게 별표 물건의 시가 상승 네모가 물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교회의 노력 밑줄에서 비롯되었으면 무상으로 취득할 당시 30년 전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 밑줄 교회가 많은 노력을 했으면 그때로 계산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 대상인 뾰족으로 적어봐.
지분을 계산할 때는 몇죠? 자, 시가 상승 원인이 무엇이든 괄호 관계없어 보세요. 그 다음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딱 유류분 부족액이 딱 정해졌죠. 정해진 자들이 잘 돼서 내가 부족액이 만약에 5억이다. 그럼 이 건물이 원래는 2억에 따더라도 지금 뭐야? 10억이죠? 지금을 기준으로 내한테 뭐야? 5억을 줘야 된다 이거. 마지막에 자 12번 기억의 이유는 또 어렵습니다. 기억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 왜 이거니까? 세봐요. 이것을 보세요. 기부하지 않고 아버지가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해서 계산하는 게 유류분이잖아. 그럼 가지고 있단 말은 뭐야? 옛날 가치야? 지금 가치야? 그럼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 2억이야? 지금이 10억인데? 지금 가치로 재산을 해야지. 니네 아버지 아파트 살 때 2억 주고 샀는데 지금이 20억이야.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2억에 대한 재산 받겠습니다. 말도 받고 싶어요? 싫지. 20억을 받아야지. 지금의 가치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2번 보세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되니까 무상으로 안 준 거니까 지금까지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에서 계산하는 거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뭐야? 가치를 따져서 계산을 하는 거죠. 답이 2번입니다. 이게 정답은 37. 나머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본문과 연동시켜봅니다. 갑의 재산은 A 물건, B 물건. 갑시다. 갑이 있어요. 재산이 뭐라고? A 물건. 물건은 건물이랄까?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갑 네모는 을 동글배에게 A 물건 네모를 무상으로 줬다. A 물건을 누구한테? 을에게. 을이 뭐가 될까? 아까 우리 했던 거야. 뭐가 돼요? 갑은 뭐야? 우리 뭐야? 아버지. 네, 오늘 기부했어. 무상. 옛날에 쌤이 땅 살라고, 건물 땅 하나 살라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처음 알아본 데 샀으면 제일 좋았을 건데 그걸 안 산 게 조금 후회해서 알아보니까 그는 처음 알아본 데는 이 교대 전철역 앞입니다. 도보 앞이라서 가다 핫한데 그러니까 그 막 먹자고 너무 많은 길가인데 그게 그 당시 한 300억짜리 그 당시 한 10년 이상 됐죠. 10년 됐죠. 10년 11년 전에 한 300억 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근데 그게 건물이 주인이 미국에 계셔서 저 가치를 좀 많이 떨어뜨려가지고 한 200억까지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180억. 그 다음 사면 되는데 사면 되면 그때 경제 개념이 없어요. 돈만 많았고 나는 건물을 사면 200억짜리면 200억을 다 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많이 그 정도로 경제 많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거든요. 그 건물은 두 가지예요. 땅이 올라가서 돈을 버는 건물이 있고 땅은 잘 안 올라가지만 뭐가 많은 거? 월세가 많아서 그걸 잘 선택하는 거죠. 공부를 내가 안 했던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따진대요. 이 건물은 월세는 많이 없지만 앞으로의 뭐야 지가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다. 또 이 건물은 지가 상승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노후에 매달 돈이 뭐야 얼마씩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노후 자금으로 준비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것도 따지면서 가야 되는데 참 그런 거 저는 몰랐죠. 근데 그럴 때 한 번은 알아볼 때 어떤 일이 되면 저 신림동 쪽에 지금은 그게 큰 터널이 뚫렸는데 그 위에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관악구의 유일한 숲입니다. 남은 전부 건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을 시경하면
여기가 전부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데 숲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의 운동하고 여기 있으면 공원이 여기 근데 이 건물이 이 땅이 엄청 큰데 싸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 안에 이미 공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을 사람들이 공원이 없어지잖아. 그래서 공원은 나라에다가 기부를 하면 돼요. 저희들이 요 산 중턱 윗부분은 관악구청에 드릴 테니까 이 아래쪽에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니까 좀 허가를 내주세요. 서로 뭐야 딜하는 거예요. 그럼 나라에서 볼 때 공원을 만들어주고 또 운동기구도 내가 우리가 만들어준다거든요. 만들어주면 괜찮잖아. 네. 근데 문제는 또 알아보니까 이 땅의 주인이 교회인 거야. 근데 교회가 왜 팔까 했는데 난 또 알아보니까 이 땅의 원래 주인은 할머니인 거야. 대대로 살아온 할머니가 교회에다가 다 기부인 거야. 그리고 교회는 그걸 또 파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되지? 조금 애매했습니다. 나는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니까 예단할 수 없지만 하여튼 좀 그래서 이제 요거 무상으로 넘기다니까 막 그 생각이 어떤 났었어요. 근데 두 번째 보자. 넘겨줬죠? 그 후로부터 6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갑의 상속인은 갑의 이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이 누구다? 갑의 뭐다? 자녀입니다. 자, 병이 있는데 A 물건의 시가는 잘 봤다. 의 A 물건을 소유하실 때 옛날에는 얼마였다? A 건물이 소유 자 옛날에는 얼마였다? 뭐 300. 지금은 얼마다? 700.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제가 딱딱히 적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병은 갑이 사망한 것로부터 3개월 후에 을에게 유류분권 밑줄을 졌다. 잠깐만. 병이 보세요. 을에게 뭘 요청했다? 뭐? 유류분권이란 말은 뭐야? 내가 받아야 될 유산의 일부를 왜 돌려? 달라져. 그럼 계산해봐. 병이 받을 수 있는 총 재산은 얼마야? 자 밑에 B 건물은 100이 됐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100이거든? 그럼 병이 받을 수 있는 총 아버지가 건물을 기부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받을 수 있는 총 유류는 얼마야? 총 받아야 될 유산은 얼마야? 700. 지금 기준 700. 100 얼마야? 800에 곱하기 얼마? 2분의 1 법으로 보장되는 거. 그럼 얼마야? 400이 얘가 받을 거야. 그런데 잠깐. 근데 실제 얘가 받는 근무는 요거죠. 맞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을 게 400인데 내가 한번 유산에서 이 400인데 현재 아버지한테 물려받는 거는 얼마야? 50만 물려받으니까 나머지를 돌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잠깐 보기 보세요. B 맨 말씀 B의 물건, 자 B 물건의 시가내모는 병이 상속받았을 때부터 병이 유류분 반환을 요구할 때까지 계속 얼마다? 100이다. 자, 그럼 1번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할 경우거나 유류분 부족액은 얼마 될까요? 700 더하기 100 그럼 얼마야? 800 곱하기 2분의 1 뭐야? 400에서 유류분 부족액은 얼마를 빼야 될까? 이 건물 금액을 빼야 됩니다. 100 얼마예요? 300 1번 통과입니다. 자 2번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권은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7분의 3이다. 이제 뭐야? A 물건은 얼마야? 700억이지. 내가 돌려받아야 될 부족액은 뭐야? 700만 300이지. 그러면 건물 700 건물 중에 뭐야? 300을 내가 돌려받으니까 7분의 뭐야? 3 지분. 3번 2번 1번 오답 10% 2번 17% 3번 A분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그럼 건물 가격은 얼마로 해야 돼? 300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유류분 부족액 계산해봐. 300 더하기 뭐? 왜 그래? 앞에서 을의 노력이 있었다고 하면 이거로 계산한다 했잖아. 그럼 계산할 때 뭐야? A 건물은 얼마? 300. 아버지가 기부 안 했다고 가정해야 되니까 B는 뭐야? 100. 총 뭐야? 400 곱하기 뭐? 2분의 1 뭐야? 200. 그러면 자 이때 200입니다. 200에서 유류분 부족액은 또 얼마 빼야 돼? 내가 물려받은 건물을 빼야 되니까 뭐야? 100이라고 100. 그래서 답은 3번을 맞고 4번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는 똑같습니다. 경우는 똑같아요. 유류분 반환 대상은 A 물건의 3분의 1 지분이다. 300 중에 100이니까 3분의 1 맞는 것 같죠? 아닙니다. 자, 세봐요. 을의 노력이 으로 상승했다 하더라도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건물 오르기 전으로 하는 거야? 지금 기준이야? 지금 기준이니까 뭐야? 7분의 1이 5번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요 1번 또 을의 노력과 관계로 상승한 경우 2번 자 을이 노력에서 올리든 을의 노력과 상관없이 올라가든 모두 갑이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가 죽은 후 상속을 시작할 당시에 소유했던 재산으로부터 병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은 뭐다? 돈이다. 왜? 아버지가 당시에 소유한 자는 A야 B야? 건물 B. B는 항상 얼마다? 100. 그래서 답은 4번. 이게 진짜 이렇게 됩니다. 아주 어렵지만 실제 근데 앞에서 좀 정리만 잘하면 이런 어떤 공식이나 표시만 좀 잘하고 지금 보세요. 이렇게 풀었어요. 벌써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요거 뭐 시간 얼마 걸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쓴 거죠. 피상속인 밑에 괄호 열고 아버지 부자 바로 이꼴 무상처부자 이꼴 기부자 용어가 바뀌어도 똑같다는 거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됐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기술 좀 할게요. 기술이 더 어려워, 법이 더 어려웠어. 법이 어렵지? 기술은 사실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이렇게 보면 돼. 이런 거 딱 넣으면 그렇죠. 우리는 문학과 화작에서 거의 다 맞춰야 돼요. 이제 선택과 문학에서 비문학에서 제일 센 거 나왔다 하면 한 개만 맞춰도 3방. 아까 말한 원래 우리가 1등급 계속 받는 학생이 아니라면 3방. 2개 맞추면 진짜 잘했거든. 3개 맞추면 대박이고. 근데 보통 한두 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기술지문은 어휘 문제가 뭐야? 딱 들어있어. 어휘 문제가 꼭 들어있는 문제 4개짜리는 무조건 기본 2개는 맞춰야 돼.
그럼 봐봐. 내가 최악으로 짚을게. 기술 2개 틀렸어. 두 번째, 경제 3개 틀렸어. 인문에서는 뭐야? 2개나 1개 틀려야 돼. 2개 틀렸다. 나머지 다 맞췄다. 그럼 7이 14, 그다음 86, 그다음 3점짜리로 하면 한 84 될 겁니다. 84점 정도 몇 등급이야? 2등급이라도 끄트머리 2등급도 아닙니다. 잡을 수 있어요. 2등급 중에. 근데 그래서 우리가 바랄 건 뭐냐? 1등급이 아닌 애들이 바랄 게 뭐냐? 사회와 법과 기술 같은 이 지문이 쉽게 나와야 될까 어렵게 나옵니다. 엄청 어렵게 나옵니다. 왜? 우리는 어차피 틀려. 그러니까 문과나 이과 상위권 애들도 함께 뭐야? 틀려줘야 돼. 어차피 우리 틀릴 건데. 자, 네 문제다. 다 틀려도 4개. 아주 잘하는 새끼도 2개 하면 2개밖에 잘하는 거야. 어려울수록 좋은 거야. 즐기라는 거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뤄가는 길은 빨라진다. 표점 이런 거는 표점. 표점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큰 차이가 안 나요. 왜? 다 어렵기 때문에. 뭐 아주 쉬우면 확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 정도의 난이도는 됐습니다. 원점수에서 표점은 대충 예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하여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되게 좋습니다. 표점이라 하더라도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왜? 문학은 쉬워지면 다 맞추면 되니까. 비문학에서는 좀 어려움이 좋다. 이게 보통 이럴 거예요. 독서와 비문학은 인문은 별로 안 어렵고 경제, 사회와 기술이 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왜? 지문 짧기 때문에. 긴 지문을 어렵게 되면 애들 다 죽어버리거든. 그래서 좀 어려워도 그냥 다시 항상 앞에 문학하고 화작을 다 풀고 그다음에 하나 정도는 빨리 버리고 다른 것도 못 버렸죠. 나 같으면 뭐 버리냐? 저는 법 버립니다. 왜 버릴까요? 의미가 없잖아. 뭔데 그죠? 확률 높은 걸 먼저 풀어야지. 별로 어이가 없잖아. 맨 4분의 5이잖아. 확인하라고. 의의가 기술에 붙을 수도 있고 법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날 아무 때나 그 출제위원들이 아무 때나 자기 때는 알 수가 없어.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잖아. 딱 봤는데 기술에 의의가 있고 법에는 의의가 없는데 법이 보니까 없어. 그러면 뭐야? 어려워 보이고 3점짜리가 벌써 뭐야? 계산이 나와. 그러면 일단 법 제끼고 인문 기술 풀고 마킹 따다다닥 하고 그다음에 사회 법하고 문제 딱 4문제 남겨서 뭡니까? 천천히 읽으면서 풀면 되죠. 종침은 뭐야? 찍으면 되지. 할 수 없이. 3점짜리는 답이 주로 뭐야? 4분 5분 중에 4분이다. 아니면 5분이다. 아니면 역순으로 배치되면 1번 2번 중에 뭐야? 답이 나온다. 근데 회사에서 내가 얘기해주지. 문제 도와준다고. 독일에서 도와준다고 하면 선지가 도와주는 경우가 있죠. 아니 그거는 이제 문학 읽을 때고 그거보다 어쨌든 찍어야 될 때 내용 말고 할 수 없이 찍어야 될 때는 역순서로 배치되면 답은 1번 2번 3점짜리에서 정상 순수다 답은 뭐야? 4번 5번 있을 때 확률이 거의 90, 한 6, 7, 8% 될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기가 없는 지문에서 역순 배치는 3번은 답이 될 확률이 거의 없다. 거의 3번은 답될 확률은 거의 1%, 2%밖에 안 돼요. 거의 3번은 빼도 돼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에 찍어서 맞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은 마지막 순간입니다. 어떻게 되는 안 들렸어요. 어떻게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배치가 나오는 게 역순 배치. 어떻게 나오냐고? 네. 어떻게 나오면 모양 말하는 거야? 네. 뭐야? 역순 배치 모양 몰라? 말 안 해줬어? 선지는 수능 홀수 짝수 있잖아. 네. 말해줬다. 홀수 쓰는데 자 선지는 원래는 앞이 짧고 뒤가 뭐야? 이렇게 가는 게 원칙.
그 새들은 뭣도 모르고 긴 게 무조건 답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긴 걸 알아야겠죠. 그러면 원칙에 그러니까 마치 역수 배치는 네, 반대로. 반대가 되겠지. 왜 이렇게 할까? 홀수 뭐야? 짝수인의 답 배치를 바꾸기 위해서요. 답은 대부분 다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데 문제가 45개지. 그럼 각 선지는 9개씩 배치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100% 아니야.